비장을 딱 보자마자 알아요. 오! 하고 간을 딱 보면 간과 비장이 또 간경화가 있는 사람들 비장이 또 있다만 해요. 진짜로. 무슨 저기 애플망고만 해요. 깜짝 놀라요. 원래 비장은 요만해야 되거든요. 있다만 해죠. 비장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비장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비장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비장이 어디냐? 여러분 이 갈비뼈 앉아보면 9번, 11번, 1번부터 이렇게 세워보세요. 9번에서 11번 사이 갈비뼈 뒤에 딱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뼈 아래에 있는 거죠. 여기 만져지세요. 왼쪽 갈비뼈. 왼쪽 갈비뼈 9. 1번이 어딘지. 1번이 여기 1번, 2번, 네, 1번 위에가 1번입니다. 쇄골 말고 쇄골 아래 1번, 2번 이렇게 쭉 하다 보면 9번부터 11번 사이에 여기 그러니까 요쯤 뼈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갈비뼈 안쪽에. 이거는 한 얼마만 하냐? 주먹만 해요. 한 10cm? 10cm면 이 정도 되나? 10cm, 11cm? 그 정도 되고 두께가 한 3, 4cm 어느 정도 되나? 뭐 하여튼 요만해요. 요만 10, 11? 왼손 주먹. 제가 손이 작은 편인데 왼손 주먹, 제 왼손 주먹만 하고 무게는 교과서에는 150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서양 교과서라 제가 이제 진짜 한 몇천 건 부검했잖아요. 한 100g 정도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이제 사진을 이렇게 제가 제작진들한테 보내드렸는데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돌아가신 분의 비장인데 이거를 유튜브에서 보여줄 수 있을까? 어쨌든 위치는 어때요? 이 오른쪽 갈비뼈 아래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간.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 명치 부위에 위가 있다고 그랬죠? 위. 그리고 이거의 왼쪽 끝에 여기 이쯤에 위가 있으면 허리뼈 두 번째 허리뼈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췌장. 깊숙한 곳에. 췌장이 이제 끝에쯤, 췌장이 이쪽으로 가면 끝에쯤 왼쪽 갈비뼈 아래 비장이 있습니다. 비장은 지라라고도 우리나라에서는 지라. 근데 지라 그러면 왠지 좀 뭐 이렇게 뭐가 생각나잖아요. 얘는 그러면 무슨 기능을 하냐? 크게 두 가지 기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혈액 여과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노화된 적혈구를 제거합니다. 적혈구 어디서 만들죠? 적혈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치킨 먹다가 쭉 부러지면 이게 뻘겋게 목 안에 피 같은 게 있죠. 그게 골수인데 거기서 적혈구를 만들어요. 적혈구는 수명이 한 120일 정도 돼요. 4달. 적혈구의 기능은 뭐죠?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으로 산소를 운반하고 납작하게 도너츠처럼 이렇게 빵 뚫리진 않고 가운데 납작하게 생긴 원반형인데 얘가 한 10마이크로미터? 아니 뭐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없이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제거가 되냐? 비장에서 제거가 돼요. 혈액을 여과하는 그 다음에 이제 피 안에는 혈구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잖아요. 혈장이라는 그거를 이제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참고적으로 나중에 신장, 콩팥도 할 건데 콩팥은 피를 깨끗하게 노폐물을 제거하는 거고 비장은 뭐예요? 혈액의 혈구, 늙은 혈구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면역 기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T 림프구와 B 림프구를 활성화시키고요. 병원균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면역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비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 두 가지가 뭐냐 그러면 혈액을 여과한다. 늙은 적혈구를 제거하고 적혈구 제거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적혈구가 신선한 게 막 나와야지 피를 막 공급해 주니까 우리가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야. 암스트롱이라고 혹시 아세요? 프랑스에 그 자전거 경주가 있어요. 뚜르드 프랑스인가요? 거기에서 뭐 정말 전설적인 우승자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약쟁이였더라. 근데 무슨 약을 썼냐? EPO라고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나중에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알 필요 없어요. 이게 이제 콩팥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거가 주사를 맞은 거야. 그걸 맞으면 어떻게 되냐? 골수에서 막 적혈구가 막 샘솟듯이 나오는 거야. 원래 우리가 골수에서 적혈구를 하루에 10만 만들어야 되는데 막 30, 40 만들어요. 적혈구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산소를 막 공급을 막 원래 산소를 공급하던 애들이 10명이 으쌰 막 공급했는데 30명이 온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뭐 그러면 안 지치고 막 페달을 밟는 거죠. 근데 이제 30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피가 끈끈해져서 안 좋은 점도 있고 또 이거를 막 제거하는데 누가 열일해요? 비장. 하루에 10개씩 만들어.
그러면 이제 얘가 120일쯤 지나면 어서 너 이제 너무 늙었어. 은퇴해. 제거해 주는데 근데 30을 만들어. 그러면 원래 비장은 원래 한 10만 제거하려고 그랬는데 30을 제거해야 되니까 얘가 비장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혈액 여과 기능이고요. 두 번째 면역 기능에서 T림프구, B림프구 얘기를 하면 이거 면역 얘기를 할까? 해드릴까요? 이게 면역계는 방대해서 언젠가 한 3년쯤 뒤에 여러분한테 이제 면역계에 대해서 날 잡아서 할 게 많아서 3년은 있다가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해요? 비장은 T림프구와 B림프구를 활성화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림프구가 뭐냐? 그냥 우리 몸 안에 적혈구 말고 굉장히 많은 백혈구들이 있어요. 이 백혈구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그 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면역 기능에 T림프구와 B림프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래 이 면역계를 막 다 말씀드리려면 되게 복잡하니까 한 3년쯤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우선 T림프구. 왜 T림프구냐? 이거는 이제 어렸을 때 여러분 여기 목에 있는데 흉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없어져요. 애들한테는 막 애들 여기 목쯤에 이따만큼 있는 건데 이 흉선이 나이가 들면서 퇴화하는데 여기서 기원한 세포다. 그래서 T셀, 사이무스가 흉선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B셀이냐? 이거는 본메로우, 즉 골수에서 만들어진 림프구다. 그래서 B림프구. 그래서 T셀, B셀 또는 T림프구, B림프구 아니면 T세포 아니면 B세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의 면역계도 가장 중요한 세포 두 개가 뭐냐? 다 중요한데 딱 기억에 남잖아요. T셀, B셀, T림프구 또는 B림프구. T림프구는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전투병, 보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해병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감염된 세균이나 아니면 암세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몸속에서도 끊임없이 뭔가 이상한 세포가 만들어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근데 왜 우리가 암에 안 걸리냐면 이런 면역세포들이 다 제거해서 그래요. 그 중에 T세포는 쉽게 말하면 우리 돌격 HID 또는 해병대 다가와서 막 무참하게 이제 나쁜 그 암세포나 병든 세포나 아니면 세균 같은 거를 그냥 파괴시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애들이죠. 그래서 이 T세포는 그 자체가 전투병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B림프구 또는 B셀 또는 B세포는 뭐냐? 얘는 무기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왜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참전하면서 완전히 독일과 일본이 패하게 됐잖아요. 미국이 돈이 많아서 그렇다. 돈이 많으면 뭐가 좋아요? 군수기지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무기공장을 엄청나게 돌릴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거죠. 그렇듯이 이 B세포는 뭐예요? 네, 무기공장이에요. 이것들은 항체라는, 여기 저희가 써놨죠. 항체라는 특수한 단백질을 다다다다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기공장이니까.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애들 들어왔다. 근데 이제 옛날에 한번 나를 괴롭혔던 건데 이 B세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이놈 때문에 한번 고생했지.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 19. 우리 고생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B세포가 기억하고 있는 거야. 물론 기억하는 과정도 좀 복잡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또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물론 변이 말고요.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야. 무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병이 안 걸리고 치료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T세포와 B세포는 전투병, 그리고 얘는 무기 공장인데, 얘 둘은 서로 협력하면서 효과적인 면역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T세포가 전투병 막 싸우러 가면서 B세포한테, 이 B림프구한테 자극을 줘요. 이 자극을 주는 과정도 좀 복잡하긴 한데, 뭐해? 내가 지금 돌격하니까 너는 빨리 단백질, 항체를 만들어서 나를 뒤에서 엄호해라. 뭐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T세포, B세포 모두 이제 막 싸운 다음에 그대로 이제 장렬하게 다 죽는 게 아니라 이제 기억에 남는 거예요. 예를 들어 코로나19랑 싸웠으면 T세포도 싸웠어요. B세포도 싸웠어요. 무기공장에서. 근데 이 두 세포 모두 기억세포, 메모리셀이라고 그래서 우리 몸에 남아있어요. 이게 진짜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백신 맞아봤죠? 비형간염 백신 꼭 맞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맞으셨죠? 다? 맞으셨을까요? 기억 안 나도. 이런 비형간염 백신 같은 거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이제 한번 괴롭히는 거야. 진짜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이러스 비스무리한 애들을 넣어줘갖고 T세포가 뭐야 이 자식 하면서 한번 가서 싸워주고 B세포가 아니 하면서 이렇게 항체를 막 만들어서 제압을 했어요. 평생의 기억이죠. 이 나쁜 놈들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랬는데 만약에 진짜 내가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그래봐요. 그럼 얘는 사실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근데도 어때요? 그 전에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뭐야 이 자식 또 왔네 하면서 T세포 돌격 가서 싸우고 B세포는 어때요? 항체를 막 무기를 만들어서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림프구와 B림프구가 협력을 해서 우리 몸을 지켜주고 있다. 물론 지켜주고 있는 세포는 무지하게 많아요. 나중에 면역할 때 또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비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비장의 또 하나의 기능이 뭐라고? T와 B셀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부스팅해주는 역할이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장 안에서 떠돌던 병균이 비장에 갇혀갖고 T와 B의 집중적인 공격으로 쉽게 말하면 무력화됩니다. 비장은 좀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T셀, B셀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혹시 재밌을까봐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했는데 재밌으셨나요? 재밌어요? 그러면 3년 뒤에 얘기할 건데 땡겨서 얘기할게요. 조금만. 면역 항암제란 걸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이론만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드릴 건데 T세포가 아구아구 잡아먹는 전투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으면 T가 막 잡아먹어요. 그래서 T세포가 돌격대장, 우리의 든든한 행동대장인데 근데 문제는 암세포 중에 어떤 놈들은 PDL1이라는 거를 분비를 해요. PDL1. 얘가 뭐 하느냐? T세포에 약점이 하나 있어요. T세포에는 PD1이라는 입자가 있어요. 세포 표면에, 바깥쪽에. 근데 여기에 이 PDL1과 PD1이 결합하게 되면 이 T세포가 갑자기 바보가 돼요. PD1이 있으니까 이 PD1만 자극하면 T세포가 용감한 군인이었다가 갑자기 암세포를 보고도 못 본 척 무서워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암세포는 PDL1을 막 분비하는 거야. 그래서 암세포가 막 커가면서 옆에 뻔히 T세포가 있는데 T세포가 못 본 척 처음에 잡아먹었으면 되는데 우리 암이라는 게 퍼지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은 생각한 거예요. 이 암세포가 PDL1을 막 만들어내니까 PD1을 자극하니까 PD1을 아예 원천 봉쇄시키는 약을 만들면 안 될까? 이게 면역 항암제의 일종이에요. 옵티보, 키트루다라는 약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그 암을 가지신 분들의 가족분들은 다 아시는 약인데 옵티보나 키트루다라는 면역 항암제인데 이게 뭐 하는 거냐? 이 PD1을 막는 거예요. T세포의 약점을 커버쳐주는 거야. 그럼 T세포가 어때요? PD1이 자극이 안 되니까 옛날에 그 용감했던 우리 기억에 용감한 전투병, 용감한 HID, 용감한 해병들로서 돌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랑 싸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암세포는 원래 나쁜 놈들이죠. 우리 T세포를 막 겁쟁이로 만드는 물질을 이거 말고도 많아요. 막 하는데 우리 T세포가 좀만 힘내줬으면 좋겠는데 할 때 T세포에게 힘을 주는 거. 이런 거를 면역 항암제가 씁니다. 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명과학자 의사라면 또 어떤 걸 연구하겠어요? 야, 이거 무력화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약이 있습니다. 이것도 FDA 승인한 게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형암, 예를 들면 위암, 뭐 폐암, 이렇게 혈액암 말고 이런 거에도 키트루다 옵티보 되게 비싸요. 한 달에 몇백만 원인데 잘 받는 분은 이걸로 오래 살아요. 말기라도. 왜냐면 T셀이 더 이상 이 자식들이 하면서 계속 없애주니까 온 전신에 퍼졌더라도 T셀이 좀씩 잡아먹어주니까 더 안 퍼지고 이런 면역 항암 세포가 더 많이 개발되기를. 근데 얘네들이 교활해요. 암세포는 교활해서 또 이걸 피해가고 저걸 피해가고 우리랑 기원은 같지만 우리는 아벨이라면 얘는 카인, 나쁜 놈들이라. 다시 돌아올게요. 첫 번째 기능이 혈액 여과, 두 번째 기능이 B세포와 T세포의 응원단장, 그리고 병균이 일로 와 비장으로 불러드립니다. 왼쪽 9번에서 11번 갈비뼈 안쪽에 있는 쪽으로 불러들여서 어디를 하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멍석말이 해갖고 세균을 죽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또 비장의 역할은 혈액을 좀 저장하는 역할이 있고요. 또 하나는 태어날 때는 피를 비장에서도 조금 만들어요. 태아일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다가 이제 골수가 발달하면서 비장에서 안 만들고 적혈구를 이제 골수에서 만들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 비장은 딱 두 가지만 가르쳐줘라. 혈액을 여과하고 오래된 적혈구 은퇴,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젊은 피 수혈. 두 번째로는 T셀, B셀. 우리의 면역세포의 천병, 무기 공장을 힘내라, 서포팅 해줘갖고 적극적으로 방어. 그러면 비장에도 질환이 걸리나요? 법의학자 입장에서는 비장 질환을 잘 보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제가 많이 보는 건 뭐냐? 비장이 파열되는 거예요. 비장이 어떻게 파열되냐? 물론 비장에서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세균에 감염되거나 뭐 압도적인 세균애들이 몰려온다거나 뭐 압도적인 뭐 바이러스 예를 들면 이런 것 때문에 비장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비장의 염증보다는 비장이 커져요. 비장이 커지는 거를 비장종대, 비장이 막 임따만해져요. 언제 많이 보느냐? 비장이 커지는 건 간이 경화가 됐을 때, 간 경화가 됐을 때 비장이 열일하게 돼요. 그러면서 비장이 점점 커져갖고 뭐 이 주먹을 합친 것보다 더 커집니다. 이 두 주먹을 합친 것보다. 비장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 안 좋죠. 왜냐면 적혈구가 너무 많이 제거되겠죠. 쓸데없이 크고 그러니까. 뭐 빈혈도 오게 되고 여러 가지 뭐 통증, 이거 더부룩해. 뭘 안 했는데 더부룩해. 뭐 이럴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건 비장 파열이에요. 어느 때 그러냐? 외상, 꽝 부딪혔을 때. 또 이제 팬티 많이 입고 싸우는 게 UFC, 리버킥, 스플링 펀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 맞으면 어떻게 되냐? 비장이 찢어질 수가 있어요. 비장 바깥쪽이 찢어지면 어떻게 되냐? 피가 좀 많이 나겠죠. 왜냐면 비장의 기능이 혈액 여과, 면역 증강, 또 하나가 혈액을 좀 보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액이 좀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비장 파열이 되면 어떻게 되냐? 놔두면 피가 줄줄 계속 새니까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요? 비장을 뗍니다. 비장을 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비장이란 게 왠지 중요할 것 같죠. 적혈구도 제거하고 그러니까. 안 떼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띄어야 되는 수가 있어요. 비장이 찢어지면 거기서 피가 계속 나오면 죽을 수도 있잖아. 죽는 것보단 비장을 떼야죠. 비장을 떼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면역 기능이 좀 저하되지 않을까요? 특히 세균 중에서 폐렴구균, 수막구균, 뭐 이름을 아실 필요 없지만 몇몇 애들은 비장이 직방이거든요. 걔네 폐렴구균 같은 애들이 들어오면 비장이 일로 와 한 다음에 바로 그냥 멍석말이 시켜서 그냥 무력화 시키거든요. 근데 만약에 비장이 없어지면 걔네 옛날에 뭐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 뭐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폐렴에 걸릴 수도 있고 뇌수막염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적혈구를 제거해야 되니까 이 기능이 저하되면서 운동 능력이 또 좀. 왜냐면 그때그때 제거해줘야지 골수에서 적혈구가 줄었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적혈구가 얘가 제거해줘야지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제거가 잘 안 되니까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폐렴구균 그러면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거 없어요? 백신. 이제 가을철이 되면 곧 백신 선전 나옵니다. 차인표 씨가 막 이렇게 선전합니다. 몇 가 백신 막 이런 거. 만약에 비장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백신을 열심히 받으셔야 돼요. 간이 조금 비장 대신 기능을 해주지만 몸을 좀 면역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비장은 사실은 제가 법의학자 입장에서는 가장 흔한 병은 비장 파열이에요. 막 의자 갖고 막 배 찍었는데 맞고 막 비장 파열 막 이런 거 되게 흔해요. 제가 흔하다니까 진짜 흔한 건 아니고 법의학자 제가 이제 좀 특이한 직업이니까 제가 볼 때는 흔한데 근데 그 비장이 파열되는 분들은 비장을 떼야 되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비장의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를 읽어드리면 다들 조금 어이가 없어 하실 텐데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우리 면역을 증강하고 여과를 잘 시키려면 특히 적혈구가 건강해야 돼요. 왜냐면 적혈구가 너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비장이 열일하면서 비장이 힘들어져. 그러니까 비장 건강이 적혈구 건강이에요. 적혈구 건강에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철분, 우유, 소고기, 돼지고기, 콩, 시금치, 그 다음에 코발라민이라고 혹시 아세요? 비타민 B12, 그 다음에 엽산, 뭐 이런 거 드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식단 얘기하면 두 번째, 비장 건강을 위해서 제안 또 뭐겠어요? 규칙적인 운동. 야, 이건 우리 엄마도 얘기하겠다. 엄마가 얘기하는 게 항상 정답이라니까. 엄마 말을 꼭 따르시고. 세 번째는 꼭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죠. 뭘까요? 술, 알코올 섭취 제한입니다. 네 번째는 외상을 예방해야 돼요. 자동차 타면 어떻게 돼요? 안전벨트 꼭 매고. 또 어떻게 해요? 스포츠 할 때 되도록이면 물론 이제 스포츠에서 뭐 그걸 꼭 주의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안전한 장구, 보호장구라든지 안전한 규칙 준수, 그 다음에 정기검진,
혈액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해야 돼요. 가끔 이제 꼭 비장 파열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법의학 업계는 아니지만 문제가 되는 게 비장이 ITP라고 그래서 혈소판이 많이 제거되는 질환이 있어요. 애들한테 많은데 이게 이제 비장에서 혈소판이 너무 많이 제거되니까 막 멍이 들어. 자반증이라고 부르는데 멍이 막 애들이 쉽게 드는데 알고 봤더니 비장이 이따만해졌어. 그러면 그 애들은 비장이 중요 기능이 2가지나 있는데요. 혈액 요과도 해야 되고 B셀, T셀도 잘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떼야 돼요. 흔하지는 않지만 꽤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백신 잘 맞고 감기 안 걸리게 그리고 깨끗한 환경, 규칙적인 수면 패턴 늘 아는 거 우리 엄마들이 얘기하는 거 밥 잘 먹고 뭐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비장 오늘은 지워버렸네. 아까 보이셨지만 뱃속에 여기 명치부터 이렇게 안쪽 깁스까지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담낭, 췌장, 비장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간도하고 십이지장도 한번 위할 때 소장 얘기를 살짝 했지만 좀 묶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끝나면 이제 폐로 올라가고요. 이제 대망의 4가지 안 되면 장기 시리즈는 이쯤에서 적당히 끝내고 또 다른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도 주시고 소장대장, 12지장 하면서 소장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2지장이 소장의 일부니까요. 또 혹시 궁금하신 거? 그러면은 그 비장이 하던 이제 적혈구를 늙은 적혈구가 가서 거기서 죽는데 그 기능을 그럼 비장이 없으면 누가 간이나 다른 장기에서 일부 합니다. 간에서 또 많이 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비장에 안 가서 죽고 그냥 돌아다니다 그냥 사멸되고. 근데 제때제때 교체가 돼야지 뭐든지 좋잖아요. 늦게 교체되면 운동 능력이 떨어져요. 제가 아까 뚜르드 프랑스인가요? 암스트롱 얘기를 했잖아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내는 적혈구가 골수와 비장과의 하모니거든요. 근데 비장이 없어지면 하모니가 깨지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걸을 때도 숨 안 차는 게, 뛸 때도 숨 안 차는 게 뭐예요? 적혈구 때문에. 담배 피우면 적혈구 많이 생겨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대신 피가 끈끈해져요. 왜 담배 피우면 적혈구가 많이 생길까요? 왜냐면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골수에서 내가 10정도 만들면 원래 산소가 잘 전달돼야 되는데 우리 주위는 왜냐면 담배 피우면서 일산화탄소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산소가 전달이 안 되니까 과량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비장이 살짝 커요. 그리고 적혈구도 좀 더 많고 피가 좀 끈끈해요. 피가 끈끈하면 안 좋죠. 한번 얘기했죠? 심혈관계 할 때. 부검하실 때 비장을 보고 흡연자 비장 그것까지는 그것까지는 아니고 비장을 볼 때 저희가 많이 보는 게 파열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말씀은 안 드렸는데 비장이 경색이라고 그래서 오랫동안 질환, 특히 항암제 같은 거 치료받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비장의 혈관에 막혀갖고 비장이 일부 죽어 있어요. 비장 경색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나 보게 되고 또 비장에 질환이 없나 또 비장을 딱 보자마자 알아요. 하고 간을 딱 보면 간과 비장이 또 간경화가 있는 사람들 비장이 또 있다만 해요. 진짜로. 무슨 애플망고만 해요. 진짜로. 깜짝 놀라요. 원래 비장은 요만해야 되거든요. 애플망고 크죠? 이따만 해죠. 그러니까 오이 하고 이게 보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비장이 파열되거나 그러면 봉합수술이나 이식 같은 건 합니다. 봉합이 되면 하는데 봉합이 안 될 정도로 너무 파열이 되면 왜냐면 거기에 이제 피가 저장되는 곳이라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외과 선생님의 전략. 그러니까 너무 많이 파열됐으면 떼고 아니면 봉합. 겉만 살짝 찢어졌다. 그러면 피가 나오다가 굳어버릴 수 있으니까 기다려보자도 되고 조금 더 찢어졌다. 봉합을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좀 어려우니까 외과 선생님의 전략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외과 선생님들 중에 많은 분들은 띄워도 큰 문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자잘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안 띄는 게 더 좋은데 위험하면 띄워야죠. 선생님 판단에 의해서 위험하면. 비장 이식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비장 이식이요? 네, 이식. 비장은 이식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뭐 들으셨겠지만 중국에서 췌장 시간에 얘기했던 랑게르한스 섬을 이식하는 거를 성공했거든요.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랑게르한스 섬의 베타 세포가 줄어드는데 그거를 줄기세포 이식 비슷하게 했는데 비장도 나중에 필요하다. 근데 비장이 파열돼서 없어졌다. 언젠가는 비장을 만들 수 있는 날이 제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생길 것 같아요. 비장이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